여러분들은 저희 인생학교에서 제공하는 21세기를 살아내기 위한 실전 팁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정보의 입력값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은 관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입력값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들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최소 10,000년에 가깝게 사용된 것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장이 되고 사라진 것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단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설령 그렇다 해도 너무 낡아서 이제는 그만 좀 사라졌으면 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과 단어들은 일단 우리들의 사고체계를 장악해서 우리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져야 할 단어는 노동이란 단어와 노동자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겠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었다고 알려진 그래서 자유인의 삶을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에서조차도 최소한 한 가구당 1명 이상씩의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 1명당 최소 3, 4명 이상의 노예들이 그들의 육체적 노동을 전담했었죠. 이율배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노동을 노예들의 일, 즉 먹고 살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을 가리켰고요. 인간다운 삶이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여가를 통해서 정치나 철학 같은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행위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스인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 수많은 노예들이 노동을 했다는 이 얘기는 노동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며 노예는 인간 이하의 것들이란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상상이 되질 않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요, 하루 이틀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 지구상에서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건 불과 한 200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1800년대, 즉 19세기가 돼서야 우리 인간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는 건지 정말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 노예 해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성급하게 해방부터 시킨 거예요. 글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또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해방시켜주겠다면서 풀어줬어요. 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그들보다 훨씬 먼저 지식을 갖춘 엘리트 집단이었죠. 그들은 독립적으로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갖춘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예들을 풀어놔버린 겁니다. 아마 잘 모르긴 해도요, 초기에는 오히려 노예들로부터 반발이 많았을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우린 뭘 해먹고 사냐는 아우성이 빗발쳤을 거고요. 이거 참 묘한 일인 거죠. 사실 이 노예 해방을 영국이 가장 먼저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애초에 국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9세기경부터 노예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묘하게 영국 사람들은 자유인이라는 생각들이 강했죠. 대신에 농노라고 부르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이 됐습니다. 노예처럼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건 아니었지만 땅에 예속되어 있다는 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노예와 비슷한 면도 있었어요. 땅과 함께 세습이 되고 대신 잉여 경작물은 자신들의 몫인 완전한 자유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예같이 처참한 삶도 아닌 형태였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로마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노예제도와 농노제도를 동시에 운영을 했다면 영국은 국가의 형태를 만들면서 노예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요. 오직 농노제로만 운영이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농노제도조차 15세기경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흑사병이 창궐을 하면서 노동력이 귀해지자 영주들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소작농으로 그 형태가 차츰 변해가게 됐고요. 이때부터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유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발빠르게 세상을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관습대로 살던 사람들의 삶은 정말 천지 차이가 됩니다. 농사만 짓던 농노와는 달리 토지를 싸게 매입하거나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비농업 분야로 진출을 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돈을 다루는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계층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죠. 또한 이 농노나 소작인들 가운데 일부는 영주의 장원에서 관리인이나 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문제 해동 능력과 법률 및 회계 지식을 습득하고요. 이렇게 지식을 선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토지를 늘리고 부농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이게 말은 되게 길고 복잡한데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식들 공부시키지 못해서 환장을 했었는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우리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부를 축적한 신흥 세력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그 회계 지식과 기술, 그리고 법률 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전통 귀족들과의 적절한 대접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클루저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때마침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기회를 얻지 못한 자유인이 된 농노들은 대부분 소작농이 되어 있었고 땅을 잃어버린 소작농들은 다시 도시로 흘러와서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 이야기의 무서운 점은요. 인간에게 자유를 줘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유를 지켜낼 힘이 없어서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배우지 못한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노예 해방이 자유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시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고 마는 비극으로 마무리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렇게 산업혁명의 현장에 내몰린 자유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본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란 말을 만들고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우리 현대사회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노동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법적 진보를 이루었음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한 자유인은 노예의 일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이죠. 20세기의 비극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일관되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마다 태어날 때 각자 자기 자신의 인과를 따라서 그 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업을 풀어내는 게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또 저마다의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 환경이라는 인연을 따라서 다시 저마다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도 업을 풀어내는 방편인 셈인 거예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업을 풀어내기 위해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돈이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업장이란 원래 업을 풀어내기 위한 장소가 되는 거고요. 기업, 사업 같은 것들도 누군가 크게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업을 풀어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업장 소멸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는 일일 뿐이지 애초부터 노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원래 이 말이란 게 스스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는 정말 강력한 영적인 힘이 담깁니다. 이 노동이란 단어는 수천 년간 노예의 일로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온 대다수의 인류가 노예의 일을 노동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면 스스로 극단순해지고요. 노예처럼 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한번 스스로 실험을 해보면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말이 가진 에너지가 정말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부터 이 노동이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표현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AI와 로봇이 결합되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스스로 노동과 노동자라는 생각에 묶이게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처참한 노예로 전락이 되겠지만요. 스스로 노동과 노동자라는 단어를 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셔요? 실제로 저는 이 AI의 대명사인 제미나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미나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미나이가 오히려 저에게 배운다니까요. 저는 제미나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제미나이의 로직에 새로운 길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고요. 부디 진정한 노예 해방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이 노동과 노동자 문제가 워낙 중요해서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21세기에 꼭 사라져야 할 표현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정말 제 인생의 서사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자주 쓰시던 표현이에요.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꼭 그게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린 이야기를 다시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잘 듣다가 결국 아니 그게 내가 설명했던 말 아니냐고 하면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하십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쭉 반복된 역사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께서 매번 그렇게 그게 아니고를 남발하셨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해요. 각자 자신이 쓰는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쓰는 표현과 저 사람이 쓰는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언어들이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말과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다르죠. 표현도 다르고요. 게다가 같은 말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그걸 이해하는 방식과 깊이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각자 표현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뉘앙스 차이지만 나도 그게 아니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은 사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벌어집니다. 잘 들어보면, 있는 그대로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를 연발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저 사람은 저 말을 저렇게 쓰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나의 언어 구사력은 훨씬 더 풍부해지고요. 제가 그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신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닌 말 틀린 말은 단 하나도 없다. 내가 그 원리를 모를 뿐이다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 하나만 잘 이해해도 정말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나와 상관없이 오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고요.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만 깨달아도 나는 실력이 일치월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정말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서 저절로 이 세상이 훤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AI를 한번 보세요. AI가 바로 편견 없이 정보를 흡수한 결과 만들어진 자연의 산물입니다. 아직 우리 인간들은요, 이 AI가 어쩌다가 이렇게 작동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데이터의 양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이렇게까지 추론할 수 있는 정말 희한한 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편견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둬라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런 조화가 벌어지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들의 사전에 제발 좀 그게 아니고라는 내 생각은 지워버립시다. 그게 21세기를 잘 살아내는 요령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밖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사전에서 없애야 할 단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